안녕하세요. JF 빌리지의 마중물 교육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점점 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점점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변천사는 일단은 학력고사에서 수능, 그 다음에 수능 플러스 수시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근데 수능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 않았지만 이 수시라는 게 너무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을 하고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장점도 갖고 있지만 많은 단점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교육제도는 사실은 뭐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이 교육제도를 들여올 때 어떻게 들여오느냐, 왜 들여왔느냐, 또 거기에 맞게 들여온 것인가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외국에서 좋은 교육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교육 시스템을 들여온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의 의식구조와 의식수준과 그 선진국의 좋은 교육 시스템,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의식 구조가 같냐는 거죠. 같지 않은데 그것을 들여와서 우리한테 적용을 하니까 여기서 좀 더 큰 아이들의 부담으로 와 닿고 또 이게 또 사설학원에서 악용해서 돈 버는 도구로 사용되고 또 학교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인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아이들만 더 지쳐지고 공부 양만 많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 초등부는 배제하고 중등부부터 공부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 일단 자율학기제에서 지금 자율학년제로 바뀐 상황이고요. 이 자율학년제라는 것은 이 중고등부 우리나라를 나온 아이들은 다 알겠지만 시험 제도를 좀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뜻은 좋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을 평가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없애고 아이들한테 시험을 약간 좀 덜어주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봉사활동을 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봐야 되고 또 이렇게 중등부 생활을 하는데 고등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율학기제 학년제는 없지만 일단 내신 준비, 교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열심히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속에는 봉사, 그리고 상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나라 의식 수준 자체는 학교마다 얼마나 많은 학생을 좋은 대학에 보내느냐를 통해서 학교가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입시 제도를 이용합니다. 때문에 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시즌에 1등에서 뭐 3등 사이, 각 반의 1등에서 3등 사이 아이들을 구분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냐면 상장을 이 1, 2, 3, 4등, 5등 안에 들은 아이들한테 이거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이들만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이 나가도 그 상을 잘해도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나쁘기 때문에 넌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 라는 이유 때문에 대회를 나가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이 교내 대회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는 상장을 골고루 나눠줘서 학생부 종합의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걸로 또 바뀐 상태가 되고요. 또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이들을 잘 이렇게 학생부 종합을 잘 써주기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잘 써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1, 2, 3, 4등, 5등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잘 맞춰주는 형태로 고등학교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좋은 시스템을 들여와봐야 이렇게 활용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때는 정말 학력고사 시대였기 때문에 교과서만 달달 외우고 계속 보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내신 준비할 때 보면 그때 또 수행을 다 몰아놓습니다. 수행을. 그래서 막 조별로 뭐를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과목마다 또 단원평가 봐서 그걸 수행으로 점수를 한다 하고, 또 그 바쁜 와중에 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봉사활동 채워야 되고, 또 그 바쁜 와중에 또 뭐합니까? 학원 가야 되고. 도대체 아이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교육이 그 선진국에서 있다면 잘 보십시오.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할 필요도 없고 12시면 집에 갑니다.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어봐야 1시, 2시입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가는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자기 행동한 그대로를 추천서를 써주고 그 아이들이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좋은 나라의 아이들은 공부에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서 대학 나왔다고 대학 나온 애를 이렇게 우대하는 그런 국민성이 아니고 그 직업에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잘 살려서 살아가면 생업에도 문제가 없고 또 인정받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학을 어디 나왔냐부터 사실은 뭐 주유소나 편의점에 알바를 하려고 해도 대학 어디 나왔냐를 이력서를 써서 가야 됩니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이 제도가 맞냐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탁상공론으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교육부 장관이나 뭐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꾸 입시제도를 자기가 교육부를 맡으면 뭔가를 바꿔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발 좀 그대로 내비두십시오. 너무 많이 바꾸니까 정말 너무 혼란하고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제발 좀 줄이십시오. 이 수행 좀 줄여주십시오. 너무 불쌍합니다. 도대체 시간이 없습니다. 수행하랴, 시험 공부하랴.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볼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아이가 이렇게 힘든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위로를 좀 많이 해주시고 아이를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은 뉴스를 며칠 동안 보면 검정고시를 선택하고 모든 걸 다 늘 학업을 내려놓고 검정고시 통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또 막을 수도 없습니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공부 가르칠 때 뭐 이렇게 한국 교육 실정이 이러니까 좀 미안하다는 말 참 사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네가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님들도 무조건 공교육에서 나오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가 자기 절제가 되고 자기 주도가 되는 아이들은 검정고시 선택해도 응원해 주십시오. 또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여러분은 암기식으로는 불가능한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독해하고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제도가 좀 안타까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자율학년제라고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들을 시험을 안 보는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뭐 수학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3학년 때 너무 많이 공부를 포기한 이렇게 또 나쁜 후유증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율학년제를 준 이유는 꿈을 만들려고 한 건데 거기에 대한 다양성도 없고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노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교육제도를 많이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특히 뭐 정계에 계신 분들, 교육부 장관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교육제도를 바꾸기 전에 선생님들을 먼저 교육을 해주십시오. 선생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자율학년제는 도대체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 좀 나라에서 교육을 좀 만드십시오.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1년, 2년 트레이닝한 후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 인지가 된 상태에서 제발 학교에 시행을 하십시오. 제발 여러분 생각대로 여론을 수렴했다고 바로 그냥 시행해버리면 일선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너무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그렇죠. 이 강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 강의를 볼 리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좀 이런 얘기가 좀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는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누군가는 또 자기 원하는 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육제도가 나쁘다고 원망하는 속에 그 원망할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뭐가 됐든 제발 이 대한민국 교육장이 나빠서 못했다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꿈을 위해서 제대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고 원하는 것을 이뤄서 좀 이런 교육 제도를 좀 멋지게 바꾸고 사회 어떤 그 의식 수준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만약 교육을 바꾸고 싶다면 좀 먼저 사회 취업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이력서를 받지 않고 뭐든지 다 면접과 어떤 그 실기를 통해서 회사를 뽑겠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모든 회사한테 제한을 둔다면 아이들은 대학을 굳이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잘하는 걸 학교 때부터 공부하고 노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력서에 어느 학교 나왔다는 것을 쓰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뭐 이름하고 나이, 주소 정도만 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쓴 다음에 만약 기획 파트의 회사원을 뽑는다면 뭐 기획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고 기획서를 받아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언어가 필요하면 언어를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뽑으면 대학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일단 사회제도를 먼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씩 교육제도가 바뀌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아이들을 꼭 공부만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문계를 가더라도 인문계 속에서 만약에 직업을 선택한다면 또 다시 특성화반을 만들어서 직업군의 학교를 갈 수 있게 아니면 직업을 잡을 수 있게 다시 반을 운영해 준다든가 또 특성화고에서 직업 공부를 하다가 나는 공부로 대학을 가고 싶다 하면 좀 또 일반 인문계로 또 전환 쉽게 할 수 있게 해줘서 거기서 또 공부해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교차가 잘 안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고3 때까지 엎드려 자던 뭐 하던 거기서 그냥 졸업을 해야 되고 그걸 유지해야 되는 또 전학도 잘 안 되고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런 의식 가지신 분들이 좀 많아서 아이들이 좀 해방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은 이걸 원망하지 말고 자기 꿈을 정말 열심히 이뤄서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